꼬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23년 1월 일본 만화책 순위 차트를 들고 돌아온 샤크리와 유니준입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또 새해를 기념해서 유니투님과 이렇게 모여서 찍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저의 로케이션 제주도입니다. 제주 아이네. 물론 바다는 안 보이지만 사실 이 커튼만 치면은 한라산이 보이는 바로 그런 로케인인데 다음에는 저희가 잘 되면 한라산 로케로 한라산 정상에서 한번 찍어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차트를 외치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부터 다시 이제 일본 순위를 시작할 거고요. 매달 정리를 해서 어떤 만화책들이 순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예정이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국 순위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일본 순위는 저희가 어떤 걸로 파악을 하게 될까요? 네, 일본에서 가장 큰 서점인 키노쿠니아 서점 사이트를 기반으로 했고요. 키노쿠니아라면 한국어로 치면 교보문고 정도 동네마다 하나씩 큰 서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삿포로를 갔다 왔는데 삿포로 현지에 있는 삿포로 매장도 가보고 삿포로 매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열을 해놨는지 아무래도 진열을 했는데 앞에 놓는 것들은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또 장사가 잘 되는 판매가 잘 되는 책들이기 때문에 인기 순위를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현지에 있는 직원분과 인터뷰까지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시도해봤지만 아쉽게도 정책상 키노쿠니아 서점은 어떠한 인터뷰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터뷰까지 못하고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키노쿠니아 서점 사이트에 있는 베스트셀러 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그래서 30일간의 인기 판매량을 가지고 차트를 매겼고요. 1위부터 살펴보자면 1위는 도쿄 리벤저스 31권입니다. 도쿄 리벤저스 31권. 네, 도쿄 리벤저스는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얼마 전에 조금 됐지만 몇 달 전에 나온 극장판, 실사판도 매우 일본에서는 큰 성공을 이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쿄 리벤저스가 이 31권이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마지막 권이기 때문에 좀 카톡 소리 끄고 이제 원나블 시대가 끝이 나고 원피스가 이제 좀 인기가 떨어지고 약속의 네버랜드라던가 아니면은 나이히로 아카데미아 이런 친구들이 잠깐 나왔다가 연재 종료되고 나이히로 아카데미도 지금은 다시 궤도에 올랐지만 한참 부진하고 있을 때 그쵸. 갑자기 신성처럼 나타나서 1위 자리를 노리던 지금 원피스도 이제 넘어선 그런 만화책인데 종합 판매량은 당연히 안 되지만 한 달 판매량 이런 거 넘어섰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31권이 마지막 권입니다. 완결이 났기 때문에 일본에서 드디어 완결이 마지막 권이기 때문에 이게 판매량이 압도적인 1위를 지금 이번 달에 차지했고요. 그렇죠. 거의 벌써 누적 7,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 인기가 상당히 있었던 만화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인기가 있었으니까 또 1위를 마지막 권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재 속도가 제가 느낀 걸로 굉장히 빨라요. 2017년 3월부터 연재를 해서 거의 5년 만에 지금 31권을 찍고 완결을 찍었거든요. 이 속도 되게 빠른 속도지 않나요? 보통 이 연재가 초반에는 빠른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한 달에 한 권 정도를 잡고 이제 연재를 하는데 5년에 30권이 넘었으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휴재가 없이 달려온 친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빠른. 그리고 도쿄 리벤저스가 후반부에 가면서 이 만화책의 특이한 점이 주인공보다 주인공이 아닌 친구들이 인기가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 드라킴이라던가 그 친구들이 이제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친구들의 존재 요구, 그 친구들이 얼만큼 비중이 크게 나오는 에피소드냐에 따라서 주인공은 전혀 상관없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 평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좀 억지로 질질 끌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짧고 굵게 임팩트를 남기고 만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점프가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가 끝나고 지금 조금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정책이 때 이제 지탱을 해주는 만화가 아니었나. 약간 부진할 때 기둥 역할을 좀 해줘요. 하이큐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걸로. 그쵸. 이 친구 말고 또 다른 엄청난 친구가 있죠. 그거는 다음에 2위에 오르는 바로 이 체인소맨입니다. 체인소맨도 한국에서 사실은 작가의 전작인 파이어펀치가 더 유명했죠. 그쵸. 파이어펀치는 커뮤니티 상에서 나만 당할 수 없지. 그런 유명한 그는 신이야. 만화책 좀 추천해주려면 파이어펀치 그는 그 밑에 그는 신이야 이러면서 나만 당할 수 없지라는 우주로 가는 엔딩 때문에 이걸 많이 먹은 작품인데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그 다음 작품을 만든 작품이 체인소맨입니다. 참고로 체인소맨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상영 중이고 좀 특이해요. 영화가 드라마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도 완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약간 실제 바탕에서 안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인 것처럼 나오는 게 장면도 있고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인 것 같은데 이것도 13권이 마지막입니다. 체인소맨은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1부의 마지막 권이 13권이 작년 1월에 일본에서 발매했고 한국에서는 12권까지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바로바로 번역을 해주는 거의 한 달 텀이 안 되게 발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도 인기가 엄청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죠. 애니화에 대해서 뭐 팬들 사이에서는 사실 호불호가 조금 맞아요. 갈리더라고요. 너무 다르니까. 그렇지만 체인소맨이라는 작품을 좀 알리는 데는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또 애니화여서 사실은 이 애니화가 원래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야 이 제작자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보통은 만화책들이 보면 작가들이 작가의 한마디 이런 거 할 때 애니화가 됐을 때 엄청 기뻐해요. 아예 결이 달라져. 인기의 양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8시 이제 피크타임 저녁 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저도 이번에 삿포로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코난이 나오고 코난이 끝나니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가 나오고 그 7시에 그게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거의 피크타임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뭐 저희 한 10대쯤 90년도에는 그래도 하지 않나요? 6시에? 포켓몬스터 세일러문과 포켓몬스터 연달아 하고 주얼 월드컵 7번에서 하고 그쵸. 네. 지금은 6시에 TV를 보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쵸. 요즘은 6시 내고요. 보통은 이제 인기 드라마도 거의 이제 퇴근들 다 하고 보려면 10시, 10시, 9시. 예능도 10시, 11시, 11시 요즘 이렇게. 한국은 그때가 피크라고 보니까. 그죠. 아니면 일요일 6시, 7시. 주말로. 그래서 체인소맨이 2등이 차지했습니다. 아, 역시 체인소맨. 체인소맨이랑 도쿄 리벤져스는 당분간은 계속 상위권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순위에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체인소맨이 지금 10위권도 순위에 있고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10위권 계속 슬램덩크 다음 단에 지금 순위 사수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교보, 알라딘 등에서 계속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작가 후지모토 타치키 단편집 합본 세트가 나왔어요. 지금 그게 굉장히 인기 순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작품은 이제 킹덤입니다. 킹덤 같은 경우는 진시황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역사 관련된 어떻게 보면 실제를 판타지를 약간 섞은 듯한 느낌의 역사 고증인데 이런 소재로 지금 67권째가 나와. 그리고 67권. 역사물은 사실 그 결말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역사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재미를 유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만화책들은 옛날에 청천항로라던가 아, 그렇죠. 여러 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만화삼국지 이제 60권. 이문열 씨의 목댕강댕강 하면서 이제 그게 상당히 유명한데 사실 책으로 재밌지는 않았어요 만화책이. 어쨌든 킹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어요. 몰입도도 엄청나고 네. 그리고 그림체가 조금 무겁긴 해요. 뭐 먹을 좀 많이 치는 그림체라서 좀 어두운데 전체적으로 진짜 재밌는 만화책이라서 저도 재밌게 보고 실사화가 최근에 나왔죠. 얼마 전에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실사 영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에 갔을 때 이번에 건물 한쪽 벽에 이렇게 네.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아, 일본은 대단해요. 포켓몬스터 지유가 우승했을 때도 신주쿠 거리 다 그냥 지유 컨그레츄레이션 써있고 오메데또 이러면서 지금 할 만큼 했죠. 그 정도로 무지국으로 방랑하면서 30년을 살았으면 그만해야죠. 엄마 아빠 뒷골 뽑아먹으면서 애들 삥이나 뜯고 다니고 그렇죠. 배트에서 지면 삥 뜯잖아요. 그쵸. 얼마씩 걷어가니까 게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기면 돈 주거든요. 네, 상대 팀을 빈사 상태로 만들면 너의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의 반을 내놔. 그래서 포켓몬스터. 아. 4위는 좀 재밌는 작품이에요.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라는 책인데 네. 요거 한국에서는 익숙한 책은 아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그림체도 아니고 익숙한 책이 아닌 게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은 11권, 한국에서는 9권까지 나왔어요. 이 책이 연재가 2018년 1월이니까 도쿄 리벤져스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도쿄 리벤져스 2017년 후반이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재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그림을 딱 첫 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뽀해. 그러니까 좀 뭉개게 그렸다는 느낌이 좀 이상한데 뽀얗게 나와요. 사람들이 다 막 거짓말 못할 것 같고 다 이쁘장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 이제 좀 약간 미스터리, 추리 이쪽인데 장르가 미스터리 추리인데 표지 봤더니 이쁘장하더라고요. 이쁘장해요. 머리가 파마 머리인 남자가 이쁘장하게 나오는데 이 책은 작가가 타무라 유미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순정 만화계에서는 좀 레전드 작품인 세븐시즈의 작가입니다. 세븐시즈랑 이제 발상한 작품인데 세븐시즈 2017년째 종료가 됐는데 순정 작가 만화가 그리는 추리물이에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순정 만화 하면은 떠오르는 그 이미지랑 추리 스릴러 쪽이랑은 조금 배가 좀 다르니까. 네, 그래 화풍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범인이 범인 같지 않다. 범인이 착해 보인다. 범인의 사정을 들어봐야 된다. 범인이 악인이 없어요. 무조건 사이코패스, 살인을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 그러고 보면 눈물 나는 사정이 있는 거죠. 뭐 코난에 가끔 나오는 그런 사정은 아니죠. 내가 내 새치기를 했어. 뭐. 건물이 비대칭이 이런 거 말고. 극장판 1번이 건물이 비대칭에서 폭발하는 그런. 지금 일본에서는 드라마가 이미 완결되고 그 드라마의 배우를 그대로 캐스팅해서 실사와 영화까지 만든 상태인데 아무래도 순정 만화 베이스인 것들은 애니메이션보다는 드라마가 좀 더 인기가 많죠. 노담의 칸텔레라던가
뭐 아름다운 그대에게도 그렇고 일본 만화가 순정 만화를 감성을 잘 캐치해서 실사화 드라마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특히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CG적으로 화려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맞습니다. 순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잔잔하면서 그 특유의 억지스러운 표정 막 그게? 막 이런 거야. 요게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글쎄요 이 만화가 순위에 궤도에 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이미 1권부터 발매된 CD를 살펴보면 한 번쯤 순위에 보였어야 했는데 원래 올라가려면 약간 한국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올라갈 만한 그림체가 인기를 끌 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뜨려면은 계기가 있어야 돼요. 신경의 거리도 사실은 나온 지 한참 뒤에 애니메이션이 빵 터지면서 된 거고 그거 뭐 1화가 어마어마했으니까. 애니메이션 1화 음악과 영상미와 입체이동도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에 규면의 칼라도 사실 나온 지 꽤 됐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때문에 한국 떴고요. 그리고 헬싱이라는 작품도 사실은 만화책은 별로인데 애니메이션 너무 잘 만들어갖고 헬싱? 헬싱 그 흡혈귀 나오는데 그거 만화책이 올린 게 많았습니다. 그게 만화책이 코난이랑 동기예요 작가가. 11권 만들 때 코난이 90권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오타쿠는 아닌데 그 헬싱이 아는 만화책 읽는 사람들 그렇죠. 매니아들 사이에는 인기가 많은데 대중적인 인기가 많다고 하면 그런 작품이죠. 헬싱은 만화가 처음 애니메이션 그 TV 버전은 그냥 그랬다가 후에 이제 OVA 버전이 OVA가 굉장히 그 독백하는 따라가서 장면이 그렇죠. 히틀러를 모방한 그 사람 독백하는 장면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계기가 되려면 이 드라마가 뜨던가 애니가 뜨던가 지금 만화책 하나만으로 돌파하기에는 인지도가 이 정도 나왔으면 기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국은 또 그렇죠. 웹툰 시장도 워낙 요즘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볼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만화책보다는 유튜브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랫폼이 이제 TV보다는 유튜브로 넘어갔고 그래서 만화책으로 진득이 앉아서 보려면 보통 1화, 2화에서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몰입이 확 되거나 하면 이제 쭉 가는 거고 그때 이제 시선이 안 끌어지면 이제 탈락되는 거죠. 맞습니다. 5위는 요괴와 사랑 사이 에피소드를 담은 치유물의 대명사 나츠메 우윤장이 했습니다. 이 작품 지금 연재 20주년이고요 올해가 2013년부터 발매를 했으니까 요거는 29권이네요. 사실 저는 나침의 문장 아직 못 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순정 그림체가 저는 소년 만화를 배우기 때문에 저는 아까 딱 그 사례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보고 입문하기도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애니 1기를 보려고 했더니 지금 기준으로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먼저 보고 봐야지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렸던 그게 좀 아쉽습니다. 보통 일본에서 대작의 기준을 20권으로 잡고 하기 때문에 29권이면 대작이죠. 그리고 뭐 이미 보는 사람들은 다 봤죠 이미. 그렇죠. 연재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보면. 20년이 됐는데 29권이면 이 정도면 가족이죠. 거의 1년에 한 권씩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정도 연재 페이스는 보통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는데 다른 책은 나침의 우인장이랑 뭐 같이 컸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6위는 주술회전입니다. 이 주술회전은 지금 발매가 12월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1월인데. 지금 앞에 나온 책들이 다 1월 발매 책이고 지금 주술회전은 12월 초, 그것도 12월 초 발간된 책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순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아직도 주술회전 같은 경우는 일본 가보면 사실은 피규어 시장 앞에 보이는 주술회전 피규어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 주술회전이 요게 괴물 이런 쪽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피규어 시장에서 캐릭터를 뽑아내기가 좀 그로테스틱해요. 전체적으로 그림체도 좀 피 줄 철철 흘리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들리는 거는 요즘 한국에 있는 학생들 이 주술회전 애니메이션에서 주술회전 나오는 그 동물을 소환하는 친구 있잖아요. 지금 이걸 그렇게 약간 몇 년 전에 학생들이 툭하면 직원 또 다니는데 원피스 직원 따라하는 이제는 이거 명 이런 게 막 이거 인기 상징인데 엄청 따라하고 유행어가 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니츠 많이 따라했거든요. 그쵸. 이거 엄청 많이 따라했는데 지금은 주술회전이 확실히 대세가 됐네. 대세입니다. 원피스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원피스가 워낙 지금 주춤하기 때문에 사실 유행하면 저는 이거 안대 쓰고 그거부터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그 우리 고조 선생님의 그 미모 때문인지 그거까지 못 따라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걸 할 만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안대를 항상 조건이 있어야 되는 중요이 많아요. 직원 얼마나 간다니까 직원. 그쵸. 지나가는 애한테 직원하고 찌고 다니는 거. 전 직원입니까? 저는 직원보단 유방번을 좋아하긴 했는데 저는 그리고 그거 프랑키 찌찌빔 그것도 한 거예요. 안 뜨더라고요. 메디컬 스트롱빔 안 뜨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기술 이름입니다. 네오스트롱 암스롱보드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그쪽도 보고 오셨다고. 이번에 눈 축제 가가지고 준비 기간에 갔어가지고 저는 축제는 못 봤고 정육면체 눈을 이렇게 세워놓고 깎아요. 깎아서 두 작품 보고 왔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스파이 패밀리 아니야. 아니야. 하나는 치키 작은
그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작은 그 귀여운 먼잡기 치이카와 치이카와 네. 그 친구 축구하고 있는 그렇게 두 개 보고 왔는데 삿포로의 눈축제는 2월 첫째 주에 하기 때문에 저는 아쉽게도 놓치고 갔습니다. 좋습니다. 네오 암스트롱 보고 왔어야 되는데 또 없으면 제가 만들고 올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네오 암스트롱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 밑에 사진 만들 것 같아요. 모자이크 이렇게 해서 네. 아이고 창피한 게 아닙니까? 그거 전현령 만화책 그대로 나온 거니까 한 두 개 대포 하나인데 그거 창피한 거죠. 네. 이상한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맞습니다. 네. 다음 7위는 슬램덩크 영화. 이제 스케치와 작가의 한마디, 작가와의 면담, 작가의 이야기 이런 거 담은 네. 영화 비하인드를 담은 퍼스트 슬램덩크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제가 사실 서점을 간 이유가 이 책을 사려고 갔었어요. 샀나요? 사려고 갔는데 한국에서 2월 중순부터 발매를 그죠. 네, 한국어로 번역돼. 아직 번역 중인, 출간 예정 상품인데 그랬는데도 1위에요. 네, 지금 예매만 해서 1위에요. 지금 예매만 해서 요 슬램덩크 리소스가 1위입니다. 알라딘 1위, 교보 2위. 네. 교보는 다른 슬램덩크가 1위인 거고. 네. 그 잡지에 있는 거. 지금 교보 알라딘 전국 어디나 슬램덩크가 1위부터 20위까지는 다 먹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슬램덩크 20권이 넘기 때문에.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뒤집을 틈이 없어요. 주문이 안 돼. 네. 꿈의 문에서도 이건 2월 중순에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럼요. 저희도 아마 바로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요 내용을 보고 왔는데 영화 있는 장면 그대로 이제 그리는 장면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서 사실은 영화를 이제 사랑하고 쓰는 거 별로 이건 영화에서 봤던 거 또 나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네, 영화를 좋아해야 되는구나. 생각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거 작가와의 한마디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 그쵸. 사실 이노우에 타케이고는 작가가 가치관이 확실한 작가고 휘말리지 않는 작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말 들어보면서 보면은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럼요. 뭐 송태섭도 사실은 그때 당시 인터뷰 보면은 많이 제일 아쉬운 캐릭터는 송태섭이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처음에 연기했을 때. 그리고 영화가 나온 것도 송태섭이 나온 이유도 그렇죠.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렇죠. 팬이라면은 안 읽을 수 없는 책이 되겠네요. 이것도 12월에 발매를 이미 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순위가 7위 인척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인기가 굉장하거든요. 지금 일본 서점에 갔을 때도 슬램덩크는 최전열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최전방에. 그러면 그 화보집 1번, 화보집 2번, 리소스 요거 밑에는 앞에 쓰는 그 단행본입니다. 맨 앞에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인기입니다. 8위는 새벽의 연화, 성공 만화이고요. 장기 연재 중이고요. 지금 무려 40권. 네, 40권이 됐네요. 1월에 발매를 했고요. 40권이. 9위는 도쿄 리벤저스 스피노프 만화인 바지 케이스케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요거 주인공이 또 마츠노 치우유. 그래서 이게 케이스케랑 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치우유가 워낙 그 케이스케를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스피노프 작품이 9위를 차지하고 본작은 1위를 차지하고 그러면 지금 순위 안에 10위 안에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스피노프랑 동시 순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최근 치면 귀멸 정도? 귀멸 학원이 인기가 좀 있었죠. 귀멸학원은 스피노프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리지 않아요. 그러네. 이거는 같은 사람이 그리니까 아예 이제 다른 작가죠. 그거 말고 주술여전 영번이 있었어요. 그 방향에 같이 나온 거. 그쵸.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근데 동시에 올라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10위 안에 2개가 동시에 또 그리면서 인기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상당히 엔딩 때 욕을 많이 먹었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욕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애정 어린 진타 정도네요. 인기가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거겠죠? 맞아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원래는. 10위에 또 익숙한 얼굴이 있더라고요. 10위는 진짜 오랜만에 본 작품인데 바람의 검심 끝과의 편 8권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람의 검심이 1994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바람의 검심은 이제 점프의 흐름기라고 하면은 슬램덩크와 드래곤볼과 유유백서 점프의 3대장이라고 하는데 요 세 친구와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연재를 종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재를 종료를 하고 나서 점프가 이제 다른 잡지사에도 밀리고 이제 막 인기가 확 떨어졌을 때 그때 점프를 지탱했던 작품이 바람의 검심이고 이 바람의 검심 같은 경우는 일본 사무라이면서 소년 점프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뭐 우정, 노력, 승리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컨셉 자체가 되게 어두워요. 왜냐면은 이 일제 메이저 유신으로 넘어가는 일제에서 역사의 한편에 있는데 사무라이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서 사무라이로서 암살자로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속죄하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칼을 영날검 칼의 그 날이 뒤쪽에 있고 뭉두러진 칼 영날검을 들고 다니는 사무라이 이야기인데 애초에 무게가 상당히 있고 그림체가 이 사람 그림체가 좀 절규하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와요. 보면 결국에는 그림체도 좀 뭐 무겁게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게 그림이 되게 이쁘긴 해요. 상당히 이뻐서 극장판 영화 실사화 영화도 상당히 잘 됐고 맞아요.
엄청 잘 된 작품이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암흑기에 혼자 빛났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점프에서 요구한 상황이 많았고 그래서 억지로 연재도 좀 늘려서 했기 때문에 전반부 후반부 나눠졌을 때 후반부를 좀 억지로 한 게 아니냐 했는데 이 작가 와츠기 노부히로가 대단한 사람인 게 일단 이 작가의 스승은 오바다 타케시 데스노트 작가고요. 그리고 이 작가의 제자가 오다 에이치로 원피스의 작가? 맞습니다. 그리고 샤먼킹 작가인 타게이 히로유키가 있습니다. 샤먼킹이 엔딩만 잘했어도 이렇게 욕먹는 작가를 언급할 때도 욕을 먹을 만한 작가가 아닌데 원피스 작가가 그래서 오다 에이치로를 기획하기 위해서 1권의 사파 중에 하나에 오다 에이치로 나와요. 뒤에 이렇게 약간 현상들 사파에서 1권에 그 화 사이사이 들어있는 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오다 에이치로 나왔는데 오다 에이치로를 항상 언급을 해요. 나의 스승을 언급하는 작가인데 이 작품이 이제 사실은 8권인 이유가 94년부터 연재된 8권인 이유가 이 작품을 하고 그 다음에 발열검진이라는 작품을 하고 연재가 끝나고 건 블레이드 웨스트에다 망했어요. 그리고 무장연금에다가 또 망했어요. 무장연금은 게임까지도 나오고 재밌게 봤는데 5권인가 연재가 끝나요. 이게 만화책으로는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나. 그 다음에 엠바밍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10권의 연재가 끝났는데 이 친구도 이 발열검심에 비해서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하는 익숙한 곳으로 가자 해서 발열검심 히무라 켄신 히무라 발도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런 작품들 몇 개 있죠. 예를 들면은 김전일도 완결했다가 삼성하고 큐로 매운맛 보고 다시 돌아와서 김전일 또 하고 그 다음에 뭐 드래곤볼도 나왔다가 다른 작품이 하나 나왔다가 다시 돌아왔고 지금 이게 처음 작품이 잘 됐을 때 두 번째 작품이 처음 작품만큼 못했을 때 이제 생기는 부담과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보통은 좀 팬들도 기대를 많이 품으니까 그래서 요즘 대제는 그냥 스피노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7개의 대제도 지금 스피노프 기획을 하나 하고 있고 또 아니면 2부로 해서 아예 도쿄를 하던가 신텐스 혼자 이런 식으로 연재가 이렇게 많이 스피노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일은 최애의 아이인데 어떤 작품이죠? 최애의 아이 말 그대로 내가 최애 아이돌의 아이로 환생하는 작품입니다. 뭐 국내 재벌집 막내 아들이랑 약간 비슷한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환생을 해서 내 최애의 그러면 예를 살인 흑막을 찾는 예를 들면 뭐 아이돌로 치면 뭐 예를 들면 소녀시대 유나의 아들 그렇죠. 유나 좋아하셨군요. 아니 그냥 유명한 사람이 유나 제 나이 때 유나 제일 그렇죠. 제가 좀 우리 동년배니까 저는 좋아하는 아이돌 없습니다. 유부남 많이 접을 수 있게 되네. 그렇죠. 편집 말 그대로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의 아이로 태어나서 나도 아이돌이 돼요. 근데 아이돌로 가는 근데 나 혼자 환생한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명이 같이 환생합니다. 그래서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맞나? 아무튼 둘이 같이 환생을 해가지고 이제 둘 다 아이돌의 길을 가는 어떤 성장물의 요소도 있고 흑막을 찾아야 되니까 스릴러의 요소도 있고 근데 그림체는 엄청 이뻐요. 여기도 순정 만화 했나요? 저는 처음에 이거 판타지인 줄 알았어요. 뭐 마법 소녀물? 왜냐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표지만 봐도 옷을 그렇게 입고 있고 막 눈에 막 별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마법 소녀물인 줄 알았다가 이게 아이돌 복장이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스토리 작가가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의 아카사카 작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자체도 재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뭐 너무 무겁지는 않으면서도 카구야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그 요소 잘 살리거든요. 뭐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렇게 있고 그 틈새 들어가는 개그라든지 진행 자체는 어쨌든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건 영점프에서 하는 확실히 점프를